지적장애 아이들 중에도 이런 부분은 자폐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통합적으로 뭐라는 표현을 써요? 성격. 성격을 딱 얘기해보면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도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고 외향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구분이 만약에 너무 내성적이거나 그러면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으로 보질 않고 장애가 얘가 있다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는데 되게 내성적인 성향이야. 그럼 얘는 자폐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오해, 착각을 하도록 그 장애를 진단받는 순간 그 진단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듯이 우리도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선호하는 거 다르고 싫어하는 거 다 다르듯이 그럴 수 있는데 얘가 장애가 뭐 진단을 지적장애로 받았다 혹은 자폐성 장애로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얘가 뭐 누구랑 같이 막 놀고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 얘는 지적장애가 아니야 자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딱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쉽지 않느냐?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장애라는 거는 이 신체적인 장애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장애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 하나의 이 관념적인 규정인데 그거는 다 전부 다 정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다 그러면은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 꽤 있지만 저도 안경 썼지만 안경을 써도 전혀 안 되는 정도로 쭉 시력이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의학적으로 그냥 시각장애다 진단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는 말을 이쪽에서는 되게 싫어하는데 시력이 정상이라는 게 몇인 거예요? 0.8? 1.0? 그 정상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판타지예요. 실제 어떤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노멀한 정상에 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1.0이라도 실제로 더 세밀하게 0.0 몇 단위로 시력을 잴 수 있다면 같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밑으로 쭉 떨어진 어느 지점부터 딱 잘라서 우리가 장애를 진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사람은 그렇게 잘라지지가 않는데 왜 그렇게 진단하느냐? 복지 혜택을 줘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장애인 복지하고 똑같은 복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무한정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애를 그런 식으로 봐요. 신체적인 장애도.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친구를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친구를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친구 저랑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차이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랑 우사인 볼트랑 비교하면 그 이동하는 능력의 차이는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소위 소수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런 선을 가지고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의 기능 혹은 이런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력이든 걷는 능력이든 뛰는 능력이든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 특히 발달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부터 실제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신체장애를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봐요. 제가 볼 땐 똑같이 봐줘야 되는데 왜 다르게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는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의 행동, 말, 무슨 성격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주로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기 때문이에요. 발달장애는 소위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말하는 거, 소통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무슨 성향, 정서, 감각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라서 우리가 다른 신체적인 장애랑 똑같이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다른 장애는 걷지 못하도록 걷는데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예를 들면 지체장애잖아요. 그러면 걷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게 지체장애로 인해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장애를 바꾸려고 하지 않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혹은 어른이 있어요. 장애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장애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걷거나 뛰는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장애가 그 사람한테 미친 영향 중에 걷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한계를 갖도록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장애가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체적인 장애는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보는 거를 가르치지 않는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을 적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달 장애인데 발달 장애가 어떤 장애가 그 부분에 한계를 갖도록 영향을 미쳤잖아요.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인지적으로 사고력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런데 우린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더 낫게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장애인데 신체적인 장애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쪽 분야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경 다양성의 관점인 거예요. 뇌신경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뇌신경의 장애가 생겼는데 그런 차이를 다른 장애랑 똑같이 그냥 차이로만 보지 않고 바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빨리 혹은 되도록이면 바꾸려고 하는 그것도 그냥 다양성의 하나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신경 다양성이죠.